본능의 기쁨, Le joie de la nature. 로맹가리.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바람에 날린 눈송이가 눈썹에 붙는 통에 의사는 트레일러를 쳤는데 애를 먹었다. 서커스단은 제비를 하고 있었다. 공연이 끝났음에도 스태프들과 가자 기병들은 대형 천막의 동아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화음이 여전히 실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비를 어깨에 걸친 고개복 차림의 고개에서 하나가 눈녹은 물이 끼어있는 웅덩이를 피해 걸음을 내디뎠고 어릿광대 하나는 자기의 복스바겐 운전석에 앉아 가짜코와 가발을 벗고 있었으며 가슴 부분이 훈장으로 덮인 붉은 제복 차림의 조련사는 손에 우산을 들고 세자르를 외치며 사방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소리가 괴상하게 들려 의사는 어둠 속에서도 사자라도 잊어버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조금 떨어진 나무 밑에 트레일러가 세워져 있고 문에는 이그나츠 말러 연예인이라는 명함이 있었다. 의사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의사는 문을 열었다. 트레일러 안에는 가구가 갖춰져 있었다. 금붕어 2마리가 담긴 어항과 꽃병이 놓인 탁자가 있었고 고대의 생활상이 연속해서 프린트된 천으로 만들어진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이트 테이블 위에는 램프가 있고 한 남자가 쿠션을 괴고 긴 의자에 누워 있었다. 파자마에 진홍색 실내복, 노란 실내화를 신은 그는 입에 시가를 물고 있는 난쟁이였다. 주름지고 창백한 얼굴이었다. 의사는 그의 눈길을 쫓았다. 괴상한 형체가 트레일러의 벽에 등을 대고 난로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여인은 상 형태의 기둥처럼 머리로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았다. 거인이었다. 2미터가 될 것 같았고 접힌 무릎이 턱까지 닿는 다리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실크 깃이 달린 옷을 입고 있었고 실크 해트가 발치에 있었다. 목에는 머플러가 있었고 말굽쇠 같은 입이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 있었다. 피에로처럼 서글픈 눈썹 아래 두 눈의 속눈썹이 길었다. 그가 심하게 재채기를 하자 난장이는 흥분 상태에 빠졌다. 조심해 이 친구야. 날 망하게 할 작정이야? 물론 자넨 보험에 들어있지만 자네가 경솔한 짓을 하면 돈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거인들의 머리는 연약해요. 기린과 비슷하죠. 특히 저 녀석은 약해요. 저 녀석을 진찰해주세요. 폐렴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저 녀석이 내게 감기를 옮겼어요. 저 녀석은 매일 밤 나다니죠. 저런 괴물들은 무척 귀하답니다. 나도 진찰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의사가 말했다. 당신부터 진찰하죠. 먼저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이그나츠 말라라는 연예인입니다. 내 몸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기진맥진 상태죠. 어디 봅시다. 난장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길이가 85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 빼면 그는 건강했다. 괜찮다면 이그나츠 잠깐 나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다리가 저려서 하고 거인이 말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 난쟁이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너한테 돈 많이 들었단 말이야. 보험료만으로도 파산할 지경인데. 당신이 나를 위해 감당해준 모든 일에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
그 계집애랑 어울려 로미오 흉내내지 말고. 다 알고 있어. 단원들이 하나같이 그 얘기하는 걸. 이 괴상한 족속들은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난 벌써 둘이나 놓쳤죠. 게다가 마지막 녀석은 내 아내와 함께 도망쳤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지 묻지 마세요. 게다가 사악하게도 지금 두 사람은 스위스의 큰해 극단에서 공연을 하고 있죠. 정말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거인이 말했다. 난 전임자인 그를 알지도 못했는데. 모두 깡패들이야. 사기꾼들이고. 내 아내는요, 키가 85cm랍니다. 인간이라면 구역질이 납니다. 그들은 속속들이 사악합니다. 난장이와 거인이 함께 등장하는 걸 보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하지만 그게 인간들이 원하는 거죠. 그 이상으로서 그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 녀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저 녀석이 어떻게 되면 내 공연이 또 엉망이 될 겁니다. 근데 저 녀석들은 자기들에게 모든 게 허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저 녀석을 보세요. 왜 감기가 걸렸겠어요? 어? 참, 나를 파산시키려고 외출을 다니니까 제발 이거나치. 거인이 말했다. 저 녀석은요 사랑에 빠졌어요. 이 이상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죠. 이 딱한 친구야. 자네 꼴이 어떤지 알아? 자네는 괴물 이상이야. 자네에겐 사랑 같은 면이 없다고. 난 그녀를 사랑해요. 들으셨죠? 저 녀석은 날 떠나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난 당신에게 깊은 우정을 느끼고 있어요. 난 자네에게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어리석은 짓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계집애가 아름다운 눈 때문에 자네를 사랑하는 것 같나? 그 애는 돈 안 들이고 자네를 차지하려는 거야. 그게 그 애가 원하는 거라고. 그건 그의 아버지의 생각이기도 하지. 왕뱀이 죽은 뒤 그들의 공연은 볼 가치가 없어. 그들은 자네를 가지고 보아뱀을 대신하는 거야. 그 애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딸을 자네에게 붙여서 영리한 곰과 자전거 타는 원숭이 같은 자기 동물들 가운데 자네를 집어넣으려는 거야. 그게 바로 그년이 널 꼬시는 이유야. 하지만 난 그들을 법정에 세울 거야. 내겐 정식 계약서가 있어. 당하고만 있진 않아. 사람들이라면 구역질이 나요, 정말. 그들은 흉악해요. 인간이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건 말이죠. 좀 봤으면 좋겠어. 언젠가 의학 발달에 임이고 진정한 인간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내가 보는 건 기형적 존재들일 뿐입니다.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기형적이라는 표현 말고는 적당한 말이 없네요. 파트너가 나를 품에 안고 젖병을 놀리는 걸 보고 그들이 웃는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그들은 저속하기 짝이 없어요, 선생님. 짐승 같고 잔인하죠. 근데 별 이상 없습니까? 없어. 하지만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감기입니다. 제 부모님도 이런 모습이 있고 조부모님도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사실 발견된 게 없나요? 과학적 관점에서. 이식 수술 같은 것도 불가능하겠죠? 내분 비선의 이상이라더군요. 모든 게 내분 비선 때문이죠. 거인이 말했다. 자네가 뭘 한다 그래? 자네는 평생 책 한 권 읽은 적이 없잖나. 키가 크면 클수록 어리석은 법이지. 그런데 난로에서 좀 떨어져 앉아. 자네 몸이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하잖아.
녀석의 혈액순환 때문에 걱정입니다.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어요. 조금만 피곤해도 힘들어하고. 전에 녀석은 섹스를 할 때마다 기절했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또 법도 잘못돼 있어요. 여자들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돼 있지 않거든요. 여자들을 정상적 인간으로 취급한답니다. 예컨대 저 녀석이 나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나한테 그런 의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거인이 항의했다. 난 당신에게 정이 들었어요. 감사하고 있다고요. 야, 난 내 이익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야. 당신 같은 거인을 쉽게 구할 수만 있다면야. 당신이 없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인이 말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엔 난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당신이 내 삶을 바꿨죠. 선생님, 저 친구도 좀 진찰해주세요. 매일 저녁에 열이 있고 똥도 걱정이에요. 색깔이 허여멀겋거든요. 10분마다 오줌을 싼답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 때문일 거예요. 물론 보험에 들어놨죠. 하지만 난 녀석에게 익숙해졌답니다. 녀석이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날 정도예요. 녀석이 죽는다고 해봐요. 내 공연은 끝장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도 돌봐야죠. 녀석 같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경우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신 말을 듣고 난 감동했어요. 거인이 말했다. 날 믿어도 돼요. 난 버텨낼 거예요. 이제 겨우 23살인걸요. 대개 거인들은 30살까지 살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하죠. 그렇다면 조용히 있어. 로미오 흉내 좀 그만 내. 의사는 정신이 몽롱해졌다. 자신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 비정상적인 느낌이 있어야 인간이 될 것 같았다. 거인을 진찰했다. 감기일 뿐이다. 감기입니다. 감기일 뿐이라고요. 들었죠? 세바스티안, 자네와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게 그냥 감기야, 감기. 거인도 웃었다. 의사는 청진기를 접었다. 어쨌든 녀석에게 방사선 촬영을 받게 하고 싶어요. 뭔가 발견될지 모르니까. 폐에는 이상이 없나요? 그 유고슬라비아인 거인은 20살 되던 때 대수롭지 않은 종양 때문에 죽었죠. 내 아내와 달아난 그 자식은 폐병에 걸린 것 같고요. 잘 진찰해주세요. 저자들에게 치명적인 건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격한 감정은 저들을 죽여버리죠. 단언하건대 이그나츠, 그 처녀에 대한 내 감정은 순수해요. 너희들은 다 똑같아. 네 전임자도 내 아내를 두고 같은 말을 하곤 했지. 그들은 같이 도망쳤고. 그는 이제 폐병에 걸린 신세야. 그는 내 아내를 훔쳐간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어떻게 그걸 하느냐는 거야. 내 아내는 85cm인데 그 불안당 놈은 3m거든. 그놈은 목발을 짚어야 걸을 수 있어.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만족시키는지 알려준다면 뭐든 주겠어. 이건 호기심이야. 문이 열리고 12살 정도 되는 소녀가 들어왔다. 베레모를 쓰고 있었고 금발이 외투께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몸을 일으키는 난쟁이에게 눈길을 던졌다. 그녀는 거인에게 갔다. 거인은 새빨개졌다. 말라는 팔짱을 끼고 소리내어 비웃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거북해 하지 말고. 소녀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 눈을 들어 거인의 얼굴을 보았다. 거인은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수줍고 천진해 의사는 가슴이 쥐어들었다.
약속해놓고 나오지 않았더군요, 세바스티앙. 소녀가 말했다. 녀석이 죽기를 바라고 있군. 난장이가 소리쳤다. 감기에 걸렸거든요, 에바양. 거인이 중얼거렸다. 어젯밤 저 두 사람은 2시간 동안이나 밖에서 보냈어요. 달빛 아래 서로 손을 꼭 잡고. 말러가 소리쳤다. 단원들 모두 수군거렸어요. 녀석은 외투도 안 입고 있었죠. 저 계집애는 날 망하게 할 거예요. 내가 그에게 양털 담요를 덮어줬는걸요. 소녀가 말했다. 게다가 날씨도 춥지 않았고요. 이 모든 음모의 목적을 난 잘 알아. 말러가 소리쳤다. 이 일의 배후에는 너의 아비가 있는 거야. 너희는 보아뱀을 잃었지. 구색을 맞추려고 거인을 원하는 거야. 나는 앉아서 도둑질 당할 생각이 없어. 내겐 계약서가 있어. 신고할 거야. 너희들을 법정에 세울 거야. 세바스티앙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자유가 있어요. 안 그래요, 세바스티앙? 맞는 말이에요, 세바양. 거인이 대답했다. 소녀는 자신의 눈을 그를 향해 들어올렸다. 거인은 미소를 짓고 눈길을 털구었다. 소녀는 거인의 커다란 손에 자기 손을 올렸다. 저것들 보세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군. 저희는 녀석을 빼내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가증스럽죠.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저 계집애가 녀석을 죽게 할 거라고. 세바스티앙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녀가 말했다. 당신한텐 이 사람을 물건 취급할 권리가 없어요. 난 녀석의 비타민 값으로만 하루에 50마르크를 부담하고 있어. 단언한데 하건대 너희는 녀석을 부양할 수 없어. 녀석이 하루에 얼마 먹는지 알아?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세바스티앙이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저 갈보 같은 계집에게 녀석은 최소한의 감정 변화도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해 주십시오.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미안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나도 압니다. 말러가 말했다. 그래서 난 녀석을 수의사들에게도 진찰을 받게 했죠. 녀석엔 특별 조치가 필요해요. 날 떠나면 보름도 못 살 거예요. 난 당신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이그나츠. 세바스티앙이 말했다. 하지만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걸 막을 권리는 당신에게 없어요. 사태를 직시하셔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말러씨. 소녀가 말했다. 세바스티앙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간이라니? 말러가 소리쳤다. 그렇다면 나는 인간입니까, 선생님? 미안하지만 난 이제 가봐야겠어. 처방전을 써주겠어. 의사가 말했다. 소녀는 감동에 찬 눈길로 거인을 보았다. 세바스티앙은 눈을 깔았다. 주걱턱과 피에로 눈썹을 한없이 긴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표정이 있었다. 의사는 거대한 손바닥 위에 놓인 고사리 손에 남몰래 눈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세바스티앙은 손가락으로 수줍은 듯 보랏빛 실크의테 가장자리를 긁었다. 나와 같이 가야 해요. 소녀가 말했다. 아빠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대요. 기꺼이 가죠. 거인이 말했다. 거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몸을 둘러 잡은 다음 한쪽 발을 뻗어 손잡이를 잡았다. 말러는 겁에 질린 채 그가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자넨 폐렴에 걸릴 거야. 자네가 꽃끝만 밖으로 내밀어도 난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어. 저 사람은 폭군이에요. 저 사람 말 듣지 말아요, 세바스티앙. 당신은 다른 사람처럼 살 권리가 있어. 다른 사람처럼이라니. 말러가 눈을 들어 비탄에 잠긴 어조로 외쳤다. 거인은 트레일러를 나서고 있었다. 그는 한쪽 다리를 밖으로 내디뎠다. 나도 옹그라지지 않고 다른 쪽 다리까지 끌어내기 위해 썼다. 소녀가 실크 해트를 손에 쥐고 그의 뒤를 따랐다. 트레일러를 나가기 전 소녀는 난쟁이에게 말했다.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아빠가 안부 전하라더군요. 그녀는 나갔다. 이건 부당해. 끔찍하다고. 이럴 땐 정말 내가 인간이라는 게
부끄럽다니까? 의사는 아스피린 몇 알을 처방했다.